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식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재물운이 있는지, 지금 들어가려는 가게 자리가 괜찮은지, 앞으로 장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이 여인이 준비 단계에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가게 계약도 마쳤고 권리금과 인테리어 문제까지 거의 다 진행된 상태였으며 본인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해도 될까요? 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일을 다 버려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경우에 가까웠습니다. 사주를 보니 이 여인은 을사년 갑신월 병신일 무술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화일간이 가을 신월에 태어난 신약 구조로 기본적으로 재물과 현실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주였습니다. 월지와 일지에 신금재성이 중첩되어 있어서 돈에 대한 생각과 현실 감각은 강하지만 정작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은 그 재물의 무게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잘못 움직이면 재물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소모되고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신일주는 문창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계산과 기획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메뉴 구성부터 손님 흐름, 인테리어 분위기, 운영 방식까지 계속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내가 하면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강하게 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주가 단순한 재물 사주가 아니라 내부에 강한 충돌 구조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년지 사화가 월지와 일지, 신금과 사신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신합은 기반된 상태로 단순한 화합이 아니라 욕망과 현실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수한 정으로 움직이기보다 현실성과 이해관계가 섞이기 쉽고 장사에서도 돈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계산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사화는 병화에게 생명력과 추진력을 주는 자리인데 신금재성에게 계속 끌려가면서 자기 기운을 소모당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커지는데 동시에 정신적 피로와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사주의 핵심은 사술원진입니다. 신년지 사화와 시지 술토가 원진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다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응어리와 억울함, 감정 누적, 인간관계 피로를 오래 남기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는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더구나 년지는 조상궁과 근본 자리이고 시지는 현실 결과와 말년 자리인데 시작과 결과가 서로 충돌하는 구조라 처음의 희망이 시간이 갈수록 후회와 피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장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는지를 보니 병오년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병오년은 병화와 오화가 동시에 강하게 작동하는 해입니다. 원래 신약했던 병화가 갑자기 화기를 얻으면서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하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식당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식신생재 흐름도 살아나기 때문에 음식업과 장사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신약한 병화 일주가 갑자기 화기를 얻으면 현실 검증보다 자신감과 충동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기운이 살아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현실 기반은 아직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 여인이 경인대운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경금 편제와 인목 편인이 함께 작동하면서 원국의 사화신금과 인사신 삼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형은 스스로 일을 벌여 문제를 키우는 구조로 잘 나타납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도 커지고 돈을 벌고 싶은 충동도 강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판단과 과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편제운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욕심과 사업 욕망이 커지는데 편인이 함께 작동하면서 자기 확신과 독단이 강해져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만 믿고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결국 재물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재물 때문에 형살이 작동하고 기존 자금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병오년은 원숭이띠 기준으로 재살이 강하게 움직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재살은 단순한 흉살이 아니라 사건성과 돌발성을 일으키는 기운입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무리한 계약, 급한 투자, 감정적 결정, 예상 밖의 손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이미 삼형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살이 들어오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고 결국 가게 계약과 투자까지 빠르게 진행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살은 현실 검증보다 될 것 같은 느낌을 크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계산했어야 할 부분들이 감정과 기대감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패욕살의 흐름도 겹쳐 있습니다. 패욕살은 단순한 실패와 망신살이 아니라 욕망과 체면이 결합되어 무리수를 두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병오년의 화기가 살아나면서 이 여인은 스스로 기운이 살아난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실제 형편보다 더 크게 버리거나 체면과 기대감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사수런진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쉽게 접지 못하고 계속 돈을 넣으며 버티려는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물운과 장사운을 보기 위해 6효계를 뽑았는데 나온 괴가 바로 뇌화풍 5효동이고 변괴는 택화협괴였습니다. 이 괴 역시 사주에서 나타난 흐름과 너무나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뇌화풍괴는 겉으로는 천둥이 울리고 안으로는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라 마음속 기대감과 행동 충동이 매우 강하게 올라오는 괴입니다. 장사에서는 지금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기회를 잡고 싶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풍괴는 내부 안정성이 부족한 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움직임이 많지만 실제 내부는 흔들리기 쉽고 지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괴가 택화협괴로 변한 것도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협괴는 변화와 개혁의 의미가 강합니다. 기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 새로운 판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괴입니다. 그러나 협괴는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괴가 아니라 큰 변화 속에서 갈등과 손실, 인간 충돌이 함께 나타나기 쉬운 괴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버는 괴라기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 정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괴로 볼 수 있습니다. 초효, 응효, 묘목, 자손, 청룡은 처음에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손효는 장사에서 손님과 매출, 희망과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청룡까지 붙었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올 것 같다,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류 상태라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 힘이 안정적으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즉 기대감은 큰데 실제 매출 기반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효 신금 부모 백호 동효가 2초효 자손효를 금극목으로 누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효는 계약, 문서, 자금 구조, 가게 자리 같은 현실 문제를 의미합니다. 즉 손님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계약 문제와 비용 구조, 자금 압박이 그 흐름을 누르는 형상입니다. 백호까지 붙어 있어서 예상 밖의 지출과 손실, 현실적인 압박이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유지비 부담 같은 것이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효 5화 처제 공망은 이 괴 전체의 핵심입니다. 세효가 재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 완전히 돈과 장사에 꽂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재물을 잡고 싶다는 욕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재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재물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손에 잘 안 잡히거나 기대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병오년의 5화가 들어오면서 공망이 채워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공망 작용이 과욕과 허상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본인은 이제 돈이 들어오겠다고 느끼지만 실제 재물의 안정성은 약할 수 있습니다. 5효 동효가 변하여 유금 부모가 월파되고 진신이 된 것도 매우 불안한 구조입니다. 진신은 문제와 상황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 문제와 자금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파까지 되었으니 결국 그 기반 자체는 불안정합니다. 겉으로는 계속 돈을 넣고 버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효 술토관귀 현무 또한 이 괴의 마지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토관귀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스트레스와 압박입니다. 현무까지 붙어 있으니 마음속 불안과 의심, 인간 문제, 감정 피로가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묘술합이 형성되면서 문제를 깔끔하게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장사가 힘들어져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과 감정 때문에 계속 고민하며 버티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이미 시작 전이 아니라 시작 후에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계약 전에 상담을 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규모를 줄이고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현실 검증을 더 하라고 강하게 조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일을 다 버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너무 큰 절망감을 주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사람 문제를 조심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내년 정미년은 겁재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라 사람 때문에 돈이 깨지거나 직원 문제와 인간 갈등으로 손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사주와 육효계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기회는 분명히 보이지만 그 욕망이 커질수록 현실의 부담과 인간 문제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아니고 지나친 공포도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욕심을 줄이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며 작게라도 안정적으로 버텨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